요즘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나 학생들도 전자책으로 100만원, 200만원 그 이상을 벌고 계신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진짜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전자책을 작성하고 판매해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전자책을 총 173권을 판매했고 한 권당 순이익이 만원이라 총 173만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판매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제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돈이 들어오고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도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자책을 판매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전자책 판매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 전자책 강의 같은 것은 안 들으셔도 될 거예요. 먼저 전자책은 어떻게 판매하는 건지 말씀드릴게요. 전자책을 파는 메커니즘은 온라인 판매의 메커니즘과 똑같아요. 사실 판매 대상이 전자책으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전자책 판매 방식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크몽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아니면 라이브 클래스와 같은 플랫폼에서 전자책을 판매하는 방식. 두 번째는 내 자체 홈페이지에 전자책을 올려서 판매하는 방식이에요. 보통 플랫폼에서 내 전자책을 판매하는 분들이 많죠. 크몽을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 크몽 같은 경우 전자책을 크몽이 제시하는 규격에 맞춰서 작성해야 해요. 간단히 그 규격을 사진으로 띄워드릴게요. 이 규격에 맞춰 전자책을 만들었다면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크몽에 등록하면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전자책이 이 플랫폼에 등록되는 구조예요. 근데 재밌는 게 크몽에 전자책을 이렇게 올리고 나면 어떤 누구도 제 전자책을 사지 않아요. 이건 처음 쓰는 사람이나 여러 번 쓴 사람이나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 내 전자책이 노출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올린 전자책은 이 크몽이라는 플랫폼 내에서 어느 구석에 박혀서 소비자들에게 보여지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글을 잘 쓰고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고 시장 조사를 잘했어도 내 전자책이 소비자에게 노출되지 않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플랫폼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상위 노출 방식을 알고 있어야 해요. 우리의 상품이 상위 노출이 되려면 두 가지입니다. 크몽에서 제공하는 광고를 사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제 전자책 페이지에 트래픽을 넣어주는 구조예요. 여기서 말하는 트래픽은 소비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럼 내가 전자책을 처음 썼는데 광고를 돌렸다고 가정하면 과연 팔릴까요? 아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안 팔립니다. 왜냐면 리뷰가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광고를 돌려서 판매가 이루어져서 내용이 너무 좋다면 리뷰가 자연스럽게 달리겠죠? 하지만 처음 쓰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광고를 계속 돌릴 수도 없어요. 왜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거든요. 처음 등록하면 루키 광고라고 해서 되게 저렴한 게 있긴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일주일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내야 하니까 현실적으로 부업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크몽에서 잘 팔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두 번째 방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제 크몽 전자책 페이지에 트래픽을 넣어주는 구조인 거죠. 의도적으로 트래픽을 넣어서 판매가 일어나게 되면 플랫폼 입장에서 이 전자책이 잘 팔리는 전자책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위 노출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플랫폼은 수익 구조가 수수료이기 때문에 판매가 잘 이루어지는 상품을 상위 노출시켜줄 수밖에 없죠. 이건 크몽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위 노출 전략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게 옷을 파는 플랫폼 무신사든 지그재그든 음식을 파는 마켓컬리든 똑같을 거예요. 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도적으로 트래픽을 넣을 수 있나요?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기서 왜 사람들이 인스타와 유튜브를 하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오는 거예요. 이 인스타와 유튜브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가지고 있는 트래픽 기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인스타와 유튜브의 트래픽을 크몽으로 의도적으로 쏴주는 거죠. 재밌는 건 이 방식이 전자책 판매하는 방식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상품을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온라인 판매에서 플랫폼을 활용하는 이유는 그곳에 트래픽을 가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오프라인으로 생각하면 백화점인 셈인 거죠. 백화점은 항상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트래픽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리면 플랫폼을 활용할 필요가 없어져요. 결국 이 시대에 플랫폼에 내는 수수료와 광고 비용은 결국 트래픽을 생산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물건을 팔더라도 우리가 트래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비용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틱톡, 스레드, X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부터 하는 게 아니라 트래픽부터 만들기 위해 인스타 계정을 만들고 키워나가는 거죠. 이 트래픽 기계들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물건이든 다 팔 수 있으니까요. 가령 카페를 창업한다고 하면 카페를 오프라인 매장을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인스타로 카페 메뉴를 개발하는 과정을 올리던가 내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을 올리면서 트래픽을 먼저 모으는 구조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매장을 오픈하고 트래픽을 넣는 구조로 말이죠. 실제로 이 계정은 젤라또 창업기를 릴스로 올리면서 매장을 준비했는데 오픈하는 릴스를 보시면 4.8만, 8만, 16잔, 4만 조회수가 나오고 댓글도 저 가고 싶어요. 해방촌 바로 옆이잖아. 바로 갑니다. 오픈런 기대됩니다. 등 오픈하자마자 잠재 고객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럼 전자책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전자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트래픽 기계를 먼저 만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저는 전자책을 판매하는 당시에 운이 좋게도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플랫폼을 활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리틀리라는 사이트에 제 판매 페이지만 연결시켜 놨어요. 판매 페이지도 상세 페이지처럼 막 멋있게 만들지도 않고 그냥 구글 폼으로 글만 써서 올려놨죠. 그리고 플랫폼 규격에 맞춰서 전자책을 작성하지도 않았어요. 근데도 리뷰가 쌓이고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재밌는 건 아무 수수료도 내지 않고 광고도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한 플랫폼 규격에 맞출 필요도 없기 때문에 제작 방식도 자유롭고 제작 속도도 엄청 빨랐죠. 그리고 언제나 판매가 가능했어요. 지금도 제가 전자책을 판매하고 싶다고 하면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아무리 잘 쓴 전자책도 고객에게 노출되지 않으면 팔리지 않아요. 상품의 질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판매가 되는 구조를 만들고 상품의 질을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알았어요. 저 인스타그램 계정 있는데 그럼 뭘 해야 하죠? 먼저 전자책을 작성하기 전에 시장 조사를 해야 해요.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서 나의 팔로워들에게 투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투표를 통해서 시장 조사를 먼저 하는 겁니다. 또한 내가 정한 주제가 진짜 시장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튜브나 네이버의 키워드로 검색하고 확인해 보셔야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인스타그램 관련 전자책을 쓴다고 한다면 유튜브에 인스타그램을 검색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인스타그램과 관련된 반응도가 높은 콘텐츠가 없다면 그 주제는 큰 시장성이 없는 거라 판매하기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반응도가 높은 콘텐츠가 있다면 그 주제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반응도가 있는지 확인하고 반응도 높은 주제로 선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유튜브, 네이버에서 공통적으로 반응이 높은 주제를 정하면서 시장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반응이 높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주제에 관심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장 조사를 통해 주제를 정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책을 작성해야겠죠. 여기서 가장 핵심은 정확히 기간을 정해놓고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쓰시는 분들은 페이지 수를 50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사이로 정하시면 되고, 내가 2주 동안 만들겠다라고 정하면 50페이지 기준 하루에 2페이지에서 3페이지만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정확히 얼마나 써야 되는지 분량을 정해놔야 늘어지지 않고 약속된 시간에 전자책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전자책 내용은 굉장히 실무적이어야 해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들과 전자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굉장히 실무적이라는 점이에요. 직접적으로 나의 전자책을 보고 얻을 수 있는 실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해요. 또한 구체적인 숫자와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무래도 전자책은 직접 자신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느낌이 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와 데이터를 통해 그 주관적인 면을 완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전자책을 만드셨다면 바로 판매하면 될까요? 바로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전자책이 시장에서 유효한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무료로 소수 인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수 인원에게 리뷰와 피드백을 받고 마지막으로 전자책의 내용을 수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받은 리뷰들을 증거로 판매를 시작하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판매 페이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리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배달을 시킬 때도 항상 리뷰가 많은지, 리뷰의 내용이 어떤지 보고 판단하듯이 전자책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판매하기 전에 무료로 제공 후 리뷰를 꼭 얻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전자책 판매 구조와 작성 방식까지 모두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더 좋은 돈 되는 정보 제공드리겠습니다. 제 계정이 작아서 구독을 안 하시면 아마 찾으실 수 없을 거예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